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우리 국내 시장으로 연결해보는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 콤비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고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키워드 자동차, 산업재, 그리고 경기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두 분은 이 투자 키워드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키워드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는 거. 신 소장님부터 어떤 키워드입니까? 일단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지금 네. 일단 장은 안 좋을 거예요. 어제도 지금 전약 후강으로 끝났잖아요. 7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30포인트로 마감되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전환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LG화학이 14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가 나오든 아니면은 그 언론에서 계속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30년까지 되니 아니면 전기차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기차의 장밋빛 전망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엔 어제 LG화학이 장중 8% 오른 걸 좋아할 때가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미 그 전부터 얘기를 드렸고 오늘 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상위 22, 시총상위 22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테슬라예요. 그 다음에 애플, 인텔 이런 게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인터넷과 반도체 위주인데 지금 그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페이스북, 엔비디아, 그쵸, 넷플릭스, 그쵸, 다 인터넷 아니면은 지금 반도체 이런 쪽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올라간 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완전히 갈렸어요. 그동안 잘 가던 테슬라는 5%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포드모터가 4.76% 오르고 제너럴 모터스가 2.99% 올랐어요. 네. 이것도 계속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2021년에는 비테슬라 진영의 반격이 일어날 것이고 네. 그리고 벤츠나 BMW에서 전기차를 내놨을 때 벤츠나 BMW 타던 유저들이 굳이 테슬라를 타겠느냐. 그러니까 전기차 이꼴 그쵸? 테슬라 이 공식이 이제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테슬라는 앞으로 뺏길 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뺏길 거밖에 없어요. 지금 GM하고 포드가 굉장히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미국 자동차인데 투박하고 넓은 그 사막을 달리고 막 이런 자동차 들이었잖아요. 디자인에서는 조금 솔직히 벤츠 BMW에 굉장히 떨어지고 독일차에 비해 그랬는데 이제 전기차 플랫폼으로 변신을 하면서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다들. GM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GM이에요. GM으로 부를게요. GM하고 포드가 2030년, 35년까지 아예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킨다던가 탄소 중립을 선언해버렸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GM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를 보다가 전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2030년 되면 아예 전기차 플랫폼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그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뺏길 수밖에 없는 데다가 앨런 머스크가 자꾸 비트코인 얘기 이런 거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테슬라에 약간 반영해서 투자하는 이런 지금 그 의식까지 들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GM 포드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주는 상대적으로 오늘 강할 수가 있다. 물론 지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하든지 아니면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률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열어봐야 알겠지만 미국장의 영향을 좀 아직까지도 많이 받아요. 물론 중국의 영향도 생각해서 우리 좀 골치가 아프시지만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어제도 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상승률을 다 까먹었어요. 그건 있는데 10시 반이나 11시까지는 미국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반부에 분명히 개장 초에 자동차주의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는 테슬라 진영이 아니라 비테슬라 진영에서 GM, 포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반격을 하는 지금 진영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기아자동차가 애플카와의 협업이 무산됐다. 요 이슈에 대한 거는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GM 포드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오늘 좀 공략해 볼 만한 거는 자동차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테슬라 진영을 나눴을 때 국내 증시로 그 분위기를 엮어오면은 자동차 쪽이 이제 전통적인 제너럴 모터스나 다른 전통 자동차 쪽에서 상승을 보였으니까 그 진영을 이어받고 또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현대 기아차 관계사들, 이 그룹주들을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FA는 오늘 키워드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산업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신이 국내에서도 접종이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일반 산업들 그리고 민감한 소비재들 그리고 민감주들까지 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간의 어떤 상승 활력이 굉장히 높았던 대형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철강주들 중에서 또 유독 움직이 컸었던 포스코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단기간에서는 조금 주가 조정이 나타났지만 다시금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났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조선과 현대차와 같은 이런 어떤 이슈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반영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지난 증시 조정장 때 상당 부분 또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 하락장 속에서의 어느 정도의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다시 이런 상승이 나타났던 원인 중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철강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현대차, 기아차가 애플과 관련돼서 이슈가 좋다. 혹은 앞으로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잘 가니까 무조건 차 새로 뽑으니까 철강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기간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경기 회복 자체가 시그널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유가 나타나고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제 몇 주간 동안에 국채금리 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증시 조정이 많이 나타났었고 여기에 이제 철강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증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국채금리 리스크가 또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채금리 상승폭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 결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여기에 따른 그 지표가 된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다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와 연계된 게 또 산업재 부분들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닥터코퍼라든가 이런 어떤 구리 가격이 굉장히 계속 갱신이 되게 되면서 어떤 구리 관련주 뭐 이구산업이라든가 고려안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의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장이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 견인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은도 마찬가지로 금의 대체 자산으로서 이제 안전자산처럼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또 은 가격이 다시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왜냐? 은의 50%가량이 산업용 은으로 또 사용이 되고 이 중에 거의 4분의 1격 정도 되는 비중을 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또 들어가는 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심지어 목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재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흐름들이 해외 시장, 해외 선물 시장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는 지난 조정 기간 동안에 내 포트폴리오가 기중에 대형주 성장주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이런 민감주들 그리고 자재주라든가 아니면 리츠 관련된 이런 업종들도 충분히 포트의 비중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재와 산업재가 국내 증시에서도 좀 시소타기를 하면서 번갈아 올라주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산업재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은값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관련주들의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구체적인 종목으로 쑥 들어가서 해외에서는 이러한 특징주가 있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소장님부터 간밤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장이 다 빠져서 지금 일단 그 뭐 상위 종목 아까 잠깐 봤는데 쭉 보면은 지금 나스닥의 1위가 애플이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파벳이 구글이에요. 이 지금 다 빠지고 테슬라는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기술주, 인텔이 2.61% 빠지고 ASML이 지금 여기 상장되어 있거든요. 3.50%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상대적으로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 지금 시가총액 1위가 TSMC ADR이에요. TSMC가 잘 나가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TSMC가 1위예요, 지금. TSMC 빠지고 알리바바 3% 빠지고 오른 게 18위에 있는 코카콜라 같은 거 올랐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거랑.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그러니까 방어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데 방어 능력을 벗어나가지고 많이 상승한 게 있어요. 쉐이크쉑이에요. 쉑쉑 버거잖아요. 요즘에 2021년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 달에 고가상으로 63%가 상승을 했고 2월 달에도 16.82. 이번 달에 들어와서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4%. 지금 벌써 고가 상승률로 이번 연도 들어서 80%가량 상승했어요. 갑자기. 80%가량 상승을 하면서 이게 어느 고점을 뚫었냐면 15년도랑 19년도의 고점. 이 100달러 여기를 돌파했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15년도, 19년도 고점을 돌파했다. 지금 그렇다고 다른 게 가냐. 코카콜라 아까 0.40인가 올랐잖아요. 지금 도미노 피자는 빠지고 있고 맥도날드도 살짝 올랐어요. 근데 쉐이크쉑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잘 된다, 지금. 이 맥도날드 같은, 버거킹 같은 이 회사보다 쉐이크쉑 같은 게 좀 잘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PC 삼립을 보면은 좋겠다는 쉐이크쉑을 생각을 가져온 기업이죠. 했어요. SPC 삼립 뭐 자체 브랜드는 아닌데 잘 갖고 와서 팔아요. 네네. 아까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왔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에그 가격이 오르면 에그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에그슬럿을 들여왔잖아요. 에그슬럿을 코엑스 좀 너무 이게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결국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에그슬럿을 들어왔는데 코엑스에서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줄 서가지고 그거를 사 먹으려고 대기하는 현장이 뉴스에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줄 서봤던 1인입니다. 아 그래요? 댓글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더 궁금하더라고요. 현대서울, 네. 더 현대서울 가보셨나요? 더 현대서울이 생겼잖아요. 여의도. 거긴 아직 못 갔어요. 여의도에 에그슬롯 2호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SPC 삼립이 들여와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들여와서 파니까 수수료를 많이 내겠죠.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보면 잘 떼어와서 팔아서 히트 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몽골레어 같은 거. 수수료를 내더라도 워낙 판매량이 많으니까. 근데 에그슬롯을 들여오고 그다음에 쉐이크쉑의 강남역점이 있잖아요. 강남역점이 세계 매출 1위예요. 아, 그래요? 쉐이크쉑이 원래 공원에서 시작한 건 아시죠? 쉐이크쉑이 원래 공원에서 시작했고 인앤아웃 버거라고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게 미 서부에서 좀 대표적인 거고 지금 이 그 쉑쉑 버거는 동부 쪽이잖아요. 근데 인앤아웃 그때 인앤아웃이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 잠깐 하는 거 아세요? 3년을 안 하면 라이센스가 아웃이 돼요. 그래서 3년 저번에 했던 거는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를 냈는데 그냥 완판됐어요. 1시간 만에. 어디 했는데 줄을 엄청 넣어가지고 인앤아웃이 잠깐 만들어 팔았어요. 몇백 개인가. 근데 그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요가 되게 커요. 네. 지금 더 현대서울의 블루보틀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PC 삼립이 그런 것들을 잘 들여오는데 강남역점이 매출 1위니까 물론 SPC 삼립이 그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들이 너무 많아서 쉐이크쉑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SPC 삼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SPC 삼립이 쉐이크쉑의 국내에 지금 메이킹을 담당하고 네.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급등이 그래도 실적 회복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SPC 삼립이 너무 못 가서 차트 괜찮아요? 너무 못 갔어요. 어떤 차트요? SPC 삼립이요? 네, 삼립이요. 너무 그러니까 차트가 그러니까 예쁘진 않아요. 엉망진창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15년도에 41만 원 5천을 갔어요. 41만 원 5천을 간 다음에 지금 얼마냐면 7만 원이에요. 7분의 1 토막 가까이 났고 이게 13년도 수준에 가 있어요. 주가가.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료주에서 제대로 간 거는 CJ 제일제당하고 풀무원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틀 CJ 제일제당.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미니가 대한유하고 CJ 제일제당의 미니가 대상이에요. 근데 대상의 주가를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급식주들 CJ 프레시오회 같은 거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음식료주에 대한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추세를 보시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다 가격 인상하고 있죠. 오뚜기도 라면 가격 인상하려다가 말았고 지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해도 한 명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덩달아 하면 여기서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안 사 먹고 뭐 이런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차트가 지금 살짝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 종목인 거예요, 그러면? SPC 삼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예 장기로 보던가 아예 단기로 보던가 해야죠. 어정쩡하게 하면 지금 망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20개월 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확실한데 지금 SP300이나 아까 보여드린 대상 같은 거 있죠. 대상은 20개월 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의류 화장품주 얘기를 했는데 음식료 업종도 지금 하나의 타겟이 돼야 돼요. 지금 배터리나 솔직히 반도체를 새로 건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음식료 업종 중에 이렇게 안 간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그린푸드 같은 급식주도 좋고요. 대상이라던가 이런 SP3립이라던가 또 동원 F&B 같은 거 전혀 가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다 하나의 킬러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동원 F&B도 비비고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만두가 동원 F&B도 주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SP3립 같은 경우에 에그슬럿 같은 거 들여오고 쉐이크스택 성공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파리바게뜨도 굉장히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타격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이런 게 많았으면 괜찮은데 쉑쉑버거의 특성상 드라이브스루 이런 게 없어요.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은 드라이브스루가 있잖아요. 드라이브스루가 없어가지고 코로나19에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더 현대서울의 에그슬롯도 보고 이러면 줄 서 있고 사람들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의 회복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리라 봐요. 그래서 쉐이크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은 SP3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주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3립 한번 관심 차트에 놓고 볼게요. 자, 그리고 김덕호 FA는 또 뉴욕 특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셨나요? 종목 이전에 오늘 조금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이 이뤄졌는데 유일하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가 한 섹터 있습니다. 바로 자재주입니다. 메탈리얼 자재, 섹터인데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자재주가 왜 올랐나 그리고 이 자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팔라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은이라든가 이런 비철금속 쪽을 얘기하는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지표격으로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ETF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SIL이라고 하는 은 관련 지표입니다. 이제 은 관련 ETF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S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는 또 고려아연이 또 은의 생산량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이 되어 있는 ETF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은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 다른 자재들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좀 방어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바로 목재 관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관련 종목 ETF로는 제가 WOOD, WOD라고 하는 ETF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WOD라고 하는 이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를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스펜스카라고 하는 뭐 스웨덴에 있는 목재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캐나다에 있는 목재 회사들, 뭐 웨이어하우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즉 그간에 어떻게 보면은 자재주들 자체가 사실은 비철금속이라든가 철강 중심 그리고 구리 관련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목재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을 얻었었죠. 다만 오늘 장에서 그 하락 부분들이 좀 더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은 가격이 좀 더 리스크 헤지를 하게 되는 개념도 나타나다 보니까 은 가격과 연계해서 은 관련주들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목재 관련주들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또 하락 전환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은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2020년도 8월까지는 귀금속 중심의 취급을 받다가 또 8월 이후부터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는 다시 산업용 은으로의 또 이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은 가격 자체가 또 계속 랠리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재 섹터는 비단 뭐 은이라든가 구리 그러니까 비철금속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또 목재 관련주라고 하면은 딱 떠오른 기업이 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소개드린 기업을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 기업은 기억해둘 만하구나 하실 겁니다. 바로 성창기업지주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정태성 회장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정태성 회장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1931년도에 이제 봉화읍에 있는 경북 영주에 경북에 있는 이제 봉화시에 있는 그쪽에 읍에 있는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성창 임업 회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사실 목재 관련주라고 했을 때 이 성창 기업 지주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의
합판 보드를 처음 판매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 정도로 전통이 오래된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오히려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어떤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지만 상승 방향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기 회복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테리어 관련 부분들도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주들이 또 뛰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신도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합판보드 그리고 실내 뭐 온실보드라든가 아니면 목재 관련 그리고 가구 이런 부분들이 분명 수요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업 지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춘향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급 소나무를 또 이렇게 또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남대문이 한번 불이 탔을 때 그걸 복구를 하는 그 소나무가 바로 이제 춘향목이라고 하는 고급 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빽빽하고 조밀한 밀도를 가지고 있고 구불구불하지 않고 곱게 자라는 이런 어떤 목재류들을 또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건설 부분들이 또 따라갔을 때 비로소 쉽게 주가의 견인도 이끌어질 수 있는 오히려 매출 소요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성창기업 지주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기업 지주 우리가 목재 관련주로 이 국내 증시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 뭐 곡물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재 가격의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공급이 내려가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 상승이 초래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 성창기업 지주의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 영업이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종목에 이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될 텐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성창기업 지주 차트를 제가 지금 쭉 늘려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목재류 자체가 취급을 받으면서 주가 견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앞서서 목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북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수입을 해오는 원목 가구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국내 안에서 자재 부분으로 소요가 되는 업체라고 하면 또 성창기업 지주가 또 굉장히 매력이 있는 포인트가 합판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폐목재류를 또 재가공을 하는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어떤 목재 부분, 우리가 과거에는 목재 기업이라고 하면은 벌목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경이 안 좋다, 막 환경단체들 피켓 들고 막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분위기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폐자재들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사용 부분들에서의 그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방향 자체는 오히려 좀 더 유효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 시점보다도 주가 자체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지금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전에 매출이 훨씬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창기업 지주는 주가 자체가 빠져버렸습니다. 즉 시장 자체에서 그간 소외가 됐던 업종인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에 맞춰서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제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보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으니까 성창기업 지주의 차례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주를 우리 국내 증시의 종목 찾기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